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도라 격리실무의 판도라입니다. 이번에 저희 판도라 격리실무에서요, 우리 특별 기획으로 우리 관리와 우리 관리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계업계에 유명하신 김정열 회계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한회계부의 김정열 회계사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공동주택과 집합 건물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허당인 이제 김정열 회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회계사님이 너무 처음부터 겸손한 그 코스프레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문, 음, 그, 대한주택관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파트 관리신문인가요? 아파트 관리 신문. 네. 제가 요즘 뇌가 좀 멈춰 있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 신문에서 지금 칼럼도 쓰시고 계시고 책도 내신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라는 거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어, 저희 사실은 그 회계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격리분들이 굉장히 회계감사 때문에 회계사님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회계사 분들은 회계 감사를 하면서 왜 저렇게 긴장을 하실까? 그냥 한번 받고 고치라고 하면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오히려 생각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막 저기 회계감사 받기 전에 막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막 잠을 못 잔다거나 가슴이 떨린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회계사님께 저희가 궁금한 건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다한회계법인에서 이제 근무하신다고 하셨고요. 지금 회계 감사를 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서 옛날 제가 이제 됐죠. 처음 이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때가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 기간은 한 20년 된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집합 공부를 하고 공동주택 쪽에 회계 감사를 한 지는 한 7년 가까이 2014년 1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한 7, 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014년, 2014년, 좀 세월이, 오래됐죠? 예, 세월이 많이 가셨네요. 근데 갑자기 그 기업 회계만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공동주택 그 회계에 감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이제 법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기존 기업 회계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이제 사업 영역이 되겠다. 다시 이제 회계사들이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계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수의 회계사님들께서 공동주택 회계감사 쪽으로 많이들 좀 들어오신 부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름 다른 회계 범인에서도 유명하게 이제 또 활동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아마 그 몇몇 분들 아마 비슷하게 저랑 비슷하게 그런 시점에 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이제 시작하기 사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예전에는 이제 불모지였는데 갑자기 이제 의무화가 그렇죠. 되면서 많은 맞습니다. 네. 회계사님들이 관심을 좀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회계 감사를 하시면서 뭐 케이스가 굉장히 뭐 많으시잖아요. 사실 다양하실 텐데 공동주택 회계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을까요? 회계감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물론, 이제 처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소 네네.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회계사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부가라고 하는, 그리고 수납이라고 하는 일반 기업 회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네. 어떤 업무적인 측면 외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에요, 민원.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입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받으시지만 저희 회계감사 하고 나서 입주민들이 간혹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입주민이요? 저희도 이제, 그렇죠. 입주민이?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 불러서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달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게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입주민들은 내가 원하는 게 A인데 이게 정상적,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데 회계감사님이 옳다, 적합이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신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단순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표현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내부적인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 보고서를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의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전에 저도 그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그 정밀 점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650만 원 이렇게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이상한 내용까지 막 적어달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신 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죠. 회계사님들한테 막 우기시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그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이권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제 본인 좀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번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음,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좀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입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입이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일부분 네, 음,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1만 명을 아니 1,000명의 입주민이 있다면 그중에 실제로 저희한테 막 민원을 엄청나게 악성으로 넣고 하신 분은 정말 1%밖에 안 돼요. 그런 거랑 그렇죠. 비슷한 네. 음, 맥락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이제 회계 감사를 하시면서 좀 재밌었다거나 아니면 좀 난 이렇게 했는데 좀 감동적인데?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셨을까요? 크게 보면 저의 관점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회계장부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장부들을 보다 보면 여기가 저긴가 저기가 여긴가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혼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만 지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어, 회계 감사를 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는 거죠. 근데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차를 타고 산으로 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집합 건물이나 그 공동주택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정작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곳이라고는 그와 같이 좀 특이하게 뭔가 활동들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이 이제 좀 특이하게 기억이 좀 남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계감사 끝나고 나서 이제 회계 담당자분이 나름 이제 저보다가 이제 연배도 조금 더 있으신 분이셨어요. 깨알같이 손편지를 하나 써주시더라고요. 그런 손편지를 받아보면 제가 비록 이제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셨구나. 앞으로는 이제 회계사님을 좋은 곳으로 접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어느 회계사님은 또 그렇게 본인은
회계감사할 때 또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거리를 두시고 뭐 간식도 난 안 먹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 회계감사님들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하시면 내가 한정 줄 걸 적정 주고 적정 줄 걸 뭐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그분 나름의 스타일이 있으신 거고, 또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얘기 나누시고 싶은 얘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회계사님한테 질문도 또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스타일들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손편지까지 바르셨다니 너무 그 사모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회계사마다 성향들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관사를 할 때는, 회계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소장님들이나 별 말씀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 진짜 본인의 이제 속마음, 아니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궁금해했던 사항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자리들을 거쳐서 실제로 다시 이제 공식적인 업무로 돌아가다 보면 그분들이 제가 원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회계사님은 혼자서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반면에 저는 관리사무소 소장님 옆에 또는 회계 담당자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물어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서로 얘기를 해야만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이제 소통이 되면서 제가 줄 거 주고 또 반대로 제가 받을 거 받고 이게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좀 많이 거쳤으면 좋겠다라고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라포를 좀 형성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를 보시는군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격리분이 싫어하진 않으시나요? 아, 글쎄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가요? 싫어하진 않으시더라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저도 그 저기 위탁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회계 점검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정말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때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네, 뭐 다 나름 스타일이 있으시는 거니까요. 네네. 그거 갖다가 왜 너는 밥도 안 먹니 이럴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격리분들이, 우리 회계 담당자분들이 회계 감사할 때 그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요거를 그 전에 리스트를 주셨는데 한 50개는 되셨던 것 같은데. 네. 꼭 그 회계감사 중요한, 예. 네, 회계감사 준비사항으로 전에 한번 이제 리스트를 공유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그 리스트 밑에다가 그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받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리스트를 보면 회계사들의 어떤 실력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관리비 이 부가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채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요청한 자료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호불호는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회계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일일이 모든 서류를 다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회감사할 때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회계 담당자분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결산서 작성이 될 것 같아요. 이 결산서 작성을 보면 네네. 물론 이제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뭐 부속명세서, 주석 이런 자료도 들어가겠지만 미납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잔액증명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형자산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첨부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잔액이 맞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가를 혹시나 잘못하진 않았는지 수납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결산서를 준비하는 거
단순히 준비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하고 맞춰보는 거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연히 그 사실은 저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거는 재무제표로 받는 거지만 그게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결산서가 이제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 회계감사님이 아니 근데 김정일 회계사님이 막 50개를 요청하니까 많다 그러죠. 제가 봐도 많아요. 근데 다 필수 서류입니다. 예, 네. 제가 필수 서류니까 회계사님이 그걸 갖고 종이 낭비하게 하려고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네. 회계감사하면서 그 요청한 서류들 저희가 다 봅니다.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전부 다 숫자들 다 맞춰보고 100%는 다 못 보지만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감사 기법 중에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제 표본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 절차가 있는데 그 감사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튼 주신 자료는 다 보기 때문에 절대 서류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회계사님이 중간관리비도 맞춰보시고요. 그다음 퇴직금이랑 연차도 다 계산해 보시고 급여도 계산해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그 제가 어떤 데는 그 집합 건물에 가서 저희가 회계 컨설팅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린 데를 맞추러 가면 정말 회계 그 프로그램도 전혀 보시지 않고 회계도 엑셀도 그 내용도 보시지 않고 미수관리비도 안 보시고 그러시는 회계사님도 사실은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회계사님마다 뭐 각자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경력이 좀 오래된 경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계감사를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저분은 하나도 안 보네 좀 이런 음,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 틀렸다 맞았다 요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분도 계신 거에 비하여 회계사님처럼 다 보시는 회계사님들도 많다. 근데 우리 김정림 회사님은 특히 많이 보신다.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본인 성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김정열 회계사님한테는 지금 제가 김정열 회계사님을 그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꼼꼼한데 깐깐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우, 꼼꼼함과 좋은 말이죠? 깐깐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정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사님은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지만 깐깐하지 않으신 회계사님이라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산서가 제일 중요한 서류이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회계사님은 좀 결산서 중에서 중점으로 그러면 보시는 건 뭘까요? 그,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예비적으로 그,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가수금이나 아니면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나 이런 항목들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여부. 이걸 보면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곳을 가보면 과거 몇 년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맞아요. 중간관리비 예수금뿐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나 예수금 또는 자산 쪽에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 이런 쪽에서 정산이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물어보면 옛날부터 한 거라서 자기가 못 건드리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회계감사를 하는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의 관리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비 부과 산업이다 보니까 관리비 부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산서 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결산서에 이제 부가 내역서를 다 첨부해서 다 결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 부가 내역서 중에서도 일반적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 배분할 때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든지 거의 이제 네. 정형화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든 집합건물이든 간에. 그런데 딱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용료를 배분하는 거.
네, 공동주택이든 집합건물이든 특히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배분 방식이 공동주택처럼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 해서 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A 단지, B 단지, C 단지 가보면 제 경험적으로 보면 부과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에 대한 배분 방식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중점 감사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전기료나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제 산업용인지 아니면 일반용인지 아니면 주택용인지 제각기 다 다르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전체 평균 사용량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각 세대에 배분하는 것 반면에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아파트처럼 누진제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다른데 저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규약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규약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규약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규약대로 하고 있지 않은 단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약대로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 감사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집합 건물을 보니까 집합 건물의 일반 관리비는 도급비를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딱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오히려 뒤로 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 집합 건물은 조금 아직은 회계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근데 올해 이제 회계 감사를 좀 받고 나면 그때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특히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님 요번에 집합 건물 회계 처리가 새롭게 강화됐잖아요. 올해 그리고 또 이제 회계감사가 이제 받게 되는데 회계사님은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사용료를 그럼 중점적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그 외에는 혹시 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회계감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올해 네네. 받는다는 얘기는 2022 회계년도부터 이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그때부터 그 회계년도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최초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료 외에 첫 번째로 이제 또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발생주의 회계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발생주의 그래서 회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잡수입 등에 대해서 발생주의를 하든 현금주의를 하든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수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주의 회계를 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 금액이 달라져요.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선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예비비로 적립해서 뭐 관리비 비목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재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발생주의 회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공동주택하고 다르게 집합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관리비 관련된 세금 계산서. 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과연 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세가 아닌 항목 그것을 이제 면세라고 부르든 비과세로 부르든 간에 과세가 아닌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분 소유자분들이 과도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거나 또는 과소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와 과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 처음 적용되다 보니까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서 반드시 이 개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끔 실제로 회계장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돼요. 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를 분할 부과할 때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쓰죠. 하지만 집합건물에서는 반드시 성급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을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계장부를 딱 봤을 때
성급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 아, 이 집합 건물은 그래도 이제 집합 건물 회계 처리를 한번 읽어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감사를 하겠죠. 이에 반해서 계속해서 성급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성급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공동주택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좀 더 열심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또 차이가 나는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 수익을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눌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나누면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누는 항목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항목들을 좀 제외시켜라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기존까지 명시적인 어떤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내용들을 많이 좀 차용을 해 온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 이제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명칭을 쓰는 경우 또한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나씩 하나씩 좀 바꾸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감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잡수입의 집행 잔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주택은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죠. 이제 입주자 기업은 장충으로 적립을 하고 공동기업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하거나 또는 예비비 적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은 표준 규약에서는 그 관리비 예산의 2%까지는 예비비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수선 적립금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정 이제 그 집합 건물을 가보면 관리비 차감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이제 아파트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하고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의 회계처리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관리비 차감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관리비 차감할 때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될 항목들은 각각의 단지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용료라든지 재무제표 표시라든지 아니면 관리비 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요금 처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부가세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사항들 공동주택과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일 궁금한 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은 다 한정을 주시는지 그게 그 먼저 한정 궁금합니다. 의견이라고 네. 하는 게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잘못되었을 때 또는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을 때 한정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해야 되는데 전세대 동일하게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왜곡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재무제표가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안 틀렸죠. 숫자가 안 안 틀렸으니까. 틀렸죠? 네. 왜냐하면 각 세대에 배분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운영성과표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규약과 다르게 관리비를 배분했다 하더라도 적정 의견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관점은 재무제표가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감사 의견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그 제일 우리 격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회계감사 받을 때 되면 막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러고 막 잠이 안 온다 그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회계감사님들도 어차피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모르면 물어보고 만약에 수정할 거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회계사님들한테 모르는 거나 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뭐 고쳐라 라고 했을 때 회계사님한테 어떻게 고칠까요? 이렇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는 안 되죠. 그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저희 뭐 공인회계사법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회계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음,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음, 또 저희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그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영역이고 또 이제 일반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예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회계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회계사님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정 부분 수준까지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회계사님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네. 담당자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 회계사님은 어, 친절하지 않는 회계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 원칙대로 이제 규정을 적용하시는 그런 회계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회사님 그러면 지금 집필하신 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책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책의 내용은 다 판도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2000 그때 14년, 15년 경부터 공동주택 쪽에 회계감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 쪽에 회계감사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거가 바로 책을 한번 써보자였었어요. 3개월 정도 일하고 나니까 이쪽 분야에는 책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책을 하나 마련을 하면 이쪽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생각만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일판 그걸 뭐라고 제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인쇄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인쇄를 하고 이렇게 인쇄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많이 바꿔서 책을 다시 한번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음, 그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이 그냥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네. 촘촘하게 글자를 써서 한 64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책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아마 책을 한번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굉장히 필독서고요. 저도 그 필요할 때마다 도움 받을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리하시는 특히 뭐 회계 우리 담당자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나쁘게 얘기를 해서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예,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이제 그 깔본다거나 이제 적당하게 그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가 정확히 알면 나의 말투 속에 그 당당함이 묻어나기 마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쪽 이제 관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 이제 소장님이나 아니면 회계 담당자나 기타 뭐 기존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당당하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 그런 것들 좀 갖추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죠. 네.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그 인터뷰에 너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계가 사실 어렵지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모두 다 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이 그때는 모두 다 이제 쉽게 쉽게 더 지금보다 업무를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길 그러,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판도라 격리 실무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유튜브 중에서 판도라 격리신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내용들이 알찬 것 같아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각계각층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들을 다 담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표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유튜브 하나하나를 보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유튜브 들어와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업무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구독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행복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내일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정열 회계사님 항상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회계사님 같이 인사 한번 네, 해주세요. 안녕.